디지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작은 몸부림. 취준생들에게는 변화하는 세상 속 상식을 공부하고 직장인들에게는 알고 있던 상식이 진화하는 시간. 호모 디지쿠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선입니다. 요즘에 투잡이다, 쓰리잡이다 주변에서 이야기 많이 듣고 또 네. 실제로 많이 만나볼 수가 있는데 원하는 시간에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워라밸을 따지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저는 네. 엔잡러가 사실 꿈이긴 한데 엔잡러. 근데 제가 성우 일도 하고 있지만 그렇죠. 성우도 하고. 스피치 강사도 하고 강사도 있거든요. 하고 그러면 엔잡러네. 엔잡러예요? 엔잡러의 범주에 속하는 거 아닐까요? 엔잡러시죠? 저요? 왜요? 뭐 하는 거 많으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쓰면. 저는 방송인이라는 범주에 다 속해 버리니까 네. 하나의 잡 같아서 그게. 그게 저는 아, 이렇게 아.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는 일 범주 안에 것 말고 아하. 다른 것도 하는 엔잡러가 되고 싶다. 아, 그러니까요. 네. 저도 뭐 다른 일 진짜 막 사업도 하고 싶고 맞아요. 뭐 장사도 하고 싶고. 맞아요. 근데 엔잡러를 도전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만은 아니고 또 많은 네.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엔잡러 예.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일자리 컨텐츠군요. 일자리. 네. 일단 엔잡러 활동을 원하신다면 오늘 방송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희 둘에게도 네. 우리가 요즘에 조금 무지함을 티내고 있잖아요. 네. 좀 지식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좋습니다.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호모 디지쿠스의 세계로 로딩! 로빈! 자,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요, 테스트웍스의 윤석원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테스트웍스의 반갑습니다. 윤석원 대표. 테스트웍스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여쭤볼게요. 저희는 그 인공지능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수집 또 가공부터 시작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일, 그리고 인공지능 데이터나 인공지능 성능을 검증하는 일까지 저희 이제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이제 기업 고객이신데 네. 기업 고객들이 인공지능 제품을 상용화하는 과정이 필요한 모든 그 개발 단계에 그런 서비스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테스트웍스라는 이 회사에서 데이터 라벨링 작업을 한다고 예.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라벨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옷 라벨? 요거 라벨. 네네. 그리고 코딱지. 그리고 무슨 청첩장 같은 거 막 볼 때 무슨 라벨 라벨 붙이고. 네네네. 그런 건가요? 예, 의미는 되게 비슷한데 네.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이 최근에 많이 이제 핫 이슈가 되고 있고 이제 저희 생활에서도 긴밀하게 지금 많이 쓰여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특히 최근에 이제 챗 GPT 때문에 굉장히 막 뭐 아주 뭐 뜨겁습니다. 맞아요. 요즘에 모든 생활에 다 챗 GPT를 적용하시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인공지능이 실제로 사용되려면 굉장히 대규모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렇죠. 그 인공지능 학습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한테 정답을 미리 가르쳐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 데이터에 이게 정답이야라고 저희가 라벨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표시를 저희가 해줘야 예. 인공지능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학습을 하면서 그 성능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인공지능이 엄청 빠르잖아요. 네. 인간의 손은 조금 느릴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리고 또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을 하는데 네네. 굳이 라벨링이 필요한가?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는 방식도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르쳐 주는 방식을 저희가 지도학습이라고 하는데, 지도학습. 네, 아직은 우리 인공지능의 많은 제품들이 지도학습에 의존을 하고 있고, 아직은 안 되는구만. 네, 그렇죠. 아직은 우리가 분류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아이 키우는 거랑 되게 비슷합니다. 어. 아이들한테 저희가 일일이 하나씩 다 알려줘야 되잖아요. 네. 그 아이들이 계속 뭐 비슷한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저렇게 해야 되고라고 여러 가지 저희가 계속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채소를 먹어야 해. 계속 가르쳐야지. 그제서야 먹고.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에 그 라벨링을 하면서 지도 학습을 해줘야 사람만큼 똑똑해질 수가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기업마다 원하는 분류가 다 다를 텐데요. 그렇죠. 워낙 요즘에 뭐 인공지능이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네. 아주 재밌는 뭐
분야도 막 적용이 많이 되고 있죠.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최근에 챗GPT 같은 경우도 네. 사실은 그 거기 있는 내용이 이제 다 인터넷에 사실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검색을 하시면 좀 검색이 빠르신 분들은 또 쉽게 또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태진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아서 그냥 이 정보를 긁고 와서 삭제했겠지 하시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정말 이렇게 챗GPT에서 나오는 답변을 보면 네. 사람의 입맛에 맞게 탁탁탁 다 워딩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정교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사람이 다 레이블링을 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강화학습이라 그래서 네. 그 아웃풋에 대한 또 대규모 피드백을 받아요. 그래서 이 정답이 예를 들면 10에서 1 레인지로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이런 것도 피드백 계속 받으면서 추가적인 강화학습을 또 하거든요. 뭐 이런 식의 어떤 데이터 라벨링도 필요하고 또 예를 들면 뭐 가장 그 많이 이제 접하시게 된 거는 이제 자율주행. 자율주행. 네, 네. 자동차 타시면 최근에는 뭐 거의 반자율주행보다. 반자율주행이지만 네. 거의 뭐 자율주행에 가깝게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자율주행 차량도 사실은 그냥 된 건 아니고 초기에 저희가 데이터 이제 라벨링 시작할 때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에 들어간 인공지능 성능이 어느 정도냐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머리가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대머리이신 분은 사람을 네네. 인식 안 한다는 아이 거예요. 너무해. 물어로 인식해요? 그러니까 아예 사람을 인식 안 합니다. 빛으로 인식하는 거야. 눈부셔. 뭐 예를 들면 아니면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뭐 우산을 쓴 사람분 있잖아요. 네, 네. 그 우산 속에 들어가신 분들은 사람을 인식 안 한다든지 아, 또 키가 너무 작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어린이도 뭐 100cm 미만의 네. 어린이들은 인식을 안 한다든지 또는 이제 명동 같은 데 굉장히 대규모 군중들 있잖아요. 네, 네. 그 대규모 군중들은 사람으로 인식을 안 한다든지 그런 아니, 문제가 있었죠. 개그우먼 신기루 씨가 네. 이렇게 아파트 입구를 들어가는데 그 차량용 차단기가 차로 인식해서 올렸대요 이게. 본인이 하신 얘기예요. 이게. 예, 그럴 수 있죠. 예, 예. 그런 식으로 약간 초기에는 인공지능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비전 기반으로 인식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대규모 데이터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라벨링을 해주면 성능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렇구나. 그냥 좀 구체화시키는 작업이군요. 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재밌는 사례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최근 축구 경기 같은 데서도 인공지능이 적용돼서 네. 뭐 예를 들면 공이 막 움직이는 걸 트래킹하고 뭐 얼마 전에 월드컵에서도 보면은 공이 이렇게 골라를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이런 것도 사실 인공지능으로 많이 지금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데 네. 이 머리가 없으신 분들이 네. 공하고 비슷하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심판이 대머리 심판이신 거예요. 네. 네. 공을 따라가다가 예. 이제 공으로 심판 머리를 공으로 인식하는 뭐 이런 경우도 사실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다 특징들 다 발라내면서 네. 계속 다양한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둥그란 객체가 네, 네. 뭐 공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사람 머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네. 잠깐만. 대다모라고 아세요? 대머리 다 모여라라는 카페인데 대다 모여 일어나라. 제가 그냥 못 그렇게 참겠다. 예시를 들어드린 거예요, 예시를. 제가 예시를 들어드린 거고, 네. 뭐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다양한 상황과 또 다양한 객체에 대해서 그 정밀한 데이터 라벨링이 네. 들어가야 인공지능이 이제 제대로 이제 동작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데이터도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양질의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양질의 데이터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 제품을 개발할 때, 인공지능 모델링이 좀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여기 그 방송 들으시는 청년분들도, 인공지능? 그러면, 인공지능은 이제 엔지니어를 하고 싶으신 분이 많으실 텐데, 그래서 옛날에 인공지능 엔지니어가 굉장히 몸값이 높았고, 지금도 굉장히 수요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인공지능 모델의 접근성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옛날만큼 막 구현하기 되게 어려운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네. 오픈소스로 많이 이렇게 공개돼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개발하고 싶은 또 제품이 있으면 유사한 오픈소스 모델을 가져다가 네. 거기에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데이터를 막 넣어주는 거죠. 그럼 인공지능 그 모델이 생각보다 좀 쉽게 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인공지능 개발이 이런 모델 센트릭에서 데이터 센트릭으로 변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예전에는 인공지능 모델링을 잘할 수 있는 아주 뭐 인텔리전트한 그런 엔지니어들이 많이 필요했다면 네. 지금은 그런 것보다 비즈니스 로직을 잘 이해하고 데이터를 잘하는 분이 네. 굉장히 그 품질 높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학습시켜서 네.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양질의 데이터를 계속 이렇게 저희가 인공지능에 학습을 시켜주면 이제 저희가 생활에서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성능을 네. 이제 가질 수 있는 인공지능 제품이 만들어진다. 네. 그래서 양질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학습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예. 이해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AI를 학습시키는 인간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또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겠다. 그렇죠. 그건 예.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핵심을 제가 발견했어요. 뭐죠? 이만큼 사람이 필요했는데 어. 이제 요만큼만 필요한 거예요. 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어떻게 역으로 또 생각하면 이만큼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역할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만큼의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또 인공지능 개발에 다양한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별로 전문성을 가진 새로운 직무들도 생겨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 너무 걱정돼요. 왜요? 성우 이름 없어질 것 같아요. 아, 저도 사실은 이런 진행이 네. 이게 교통 정리만 하는 진행이면은 AI가 대신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이럴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시는 일들 중에 네. 조금 로우엔드 잡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적이고 네. 이런 일은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직접 가서 스튜디오를 다 이렇게 가서 촬영을 하셨다면 지선님이 어떤 IP를 갖고 있는 목소리가 있으시면 그게 인공지능 엔진이 일부는 그냥 자동으로 해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렇지만 조금 더 전문적이고 또 심층적이고 또 사람의 어떤 감정의 어떤 공감을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부분은 네. 결국 계속 사람이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하시던 일들 중에 부가가치가 훨씬 더 높은 일 쪽에 네. 시간을 쓰시고 예. 그리고 조금 예전에서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셨던 뭐 이런 지하철역을 계속 뭐 하신다든지 뭐 이런 녹음하신다든지 이런 일들은 조금 인공지능이 대체해서 조금 네. 더 적은 시간으로 조금 더 높은 소득을 올리시거나 유사한 소득을 올리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나의 가치를 높여야겠군요. 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네. 애드립을 못해 인공지능은. 아, 그럴 수 그러니까요. 있죠.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네. 그렇죠. 말씀하신 그 로우엔드 잡이 아닌 네, 네. 다른 쪽에 있어서는 여전히 우리는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 자, 애들이 빨리. 아까 대머리 얘기 나왔죠? 네. 인공지능의 매력 이렇게 헤어 나올 수 없네요. 못 바꿔. 이건 AI가 절대 못해. 아무튼 정말 디지털 세상에 맞서는 네. 작은 몸부림입니다. 진짜. 네, 맞습니다. 자, 그나저나 저희가 이 데이터 라벨링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네. 오프닝 때 우리가 엔잡러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네. 엔잡러를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저의 발표, 조사 결과를 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데이터 라벨링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데이터 라벨러라고 하거든요. 신조어군요, 이것도. 도전해 보실 수가 있는데 어떤 직업인지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데이터 라벨러란 데이터 라벨링이란 사진, 문서, 음성, 동영상 등 사람이 만든 데이터를 인공지능 AI가 인식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이 데이터를 가공하는 일을 뜻합니다. 사람이 반복 학습을 통해 인지 능력이 높아지는 것처럼 AI도 주어진 교재를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익히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필요한 교재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사람을 데이터 라벨러라고 합니다. AI 기술이 발전하고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그리고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 보니 각종 산업에서는 AI가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활용되며 데이터 라벨링에 대한 수요 또한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데이터 라벨링은 일자리 창출에 좋은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회사인 알리바바에서는
이미 20만 명이 넘는 데이터 라벨러를 고용하고 있는 등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라벨링 작업은 크게 라벨링과 콜렉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라벨링, 즉 데이터 가공의 경우 이미지 속의 세부 객체에 라벨링을 하는 작업인 이미지 바운딩, 대상의 특정 부위에 점을 찍는 작업을 하는 스켈레톤 추출, 이미지 속 텍스트를 바운딩하고 해당 텍스트를 입력하는 텍스트 바운딩, 이미지의 감정을 분류하는 작업인 감정 태깅, 이미지를 글로 묘사하는 상태 묘사, 주어진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 같은지 다른지 비교하는 작업인 텍스트 작업 등의 작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콜렉팅은 데이터 수집을 말하는데요. 이 경우는 크게 상황별 대화와 대상별 음성 외국어 등을 직접 녹음하는 음성 수집 작업, 필요한 대상의 이미지나 사진, 표정 연기 등을 직접 촬영하는 이미지 영상 수집 작업, 텍스트 수집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데이터 라벨링 작업은 작업을 제공하는 플랫폼들을 통해 참여가 가능한데요. 이 플랫폼에서 데이터 라벨링 교육은 물론 작업 신청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작업부터 숙련자만이 할 수 있는 정밀 작업까지 다양한 작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라벨링은 부업이 필요한 직장인, 시간이 자유로운 프리랜서, 은퇴를 준비 중인 사람 등에게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는 부업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물론 시작한다고 해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N잡이 필수인 요즘 시대에서 효율적인 활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이 여유 시간을 활용해서 네. 어느 정도는 부업이 될 것 같네요. 저 여기서 제일 네. 제가 잘할 수 있는 걸 어떤 한번 거? 찾아봤는데요. 어떤 거? 이미지의 감정을 분류하는 작업인 감정 감정 태깅. 태깅, 그리고 네. 이미지를 글로 묘사하는 상태 묘사. 저 이런 거 전문가거든요. 그렇구나. 네. 지금 엔잡런 네. 취직시켜 주실 수 있으신가요? 할 수 있죠. 물론 오. 이제 그 엔잡러의 페이 수준에 만족하실지 모르겠지만 잠시만요. 그러면 네. 슬쩍 얘기 좀 해주세요. 내고 가능. 내고 가. 하지만 요즘에 음성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음성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하고 가공할 때도 네. 예를 들면 그냥 뭐 지선님 같은 목소리도 있지만 30대 여성의 목소리도 있지만 오. 네. 20대, 30대, 50대, 60대, 70대 다 다르죠. 남녀 목소리를 오. 또 수집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감정을 이렇게 태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공지능이 사람의 감정을 인식을 또 하는 모델들이 요즘 나오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이 한 7가지 감정이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제일 이렇게 힘든 이렇게 분들이 계세요. 네. 중년 남성분들, 예를 들어 홍명보 감독님 이런 분들은 네. 희노애락 구분이 잘 안 가시거든요. 홍명보 감독님은 표정이 똑같아요. 네, 진짜. 네, 그런 분들,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뭐 그렇지만 이제 그 표정을 보고서 이게 뭐 어떤 감정인지 7가지 감정을 저희가 또 레이블링 해줘야 돼요. 오. 그런 이유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눈다는 과정 좀 알려주세요. 그거는 이제 네. 사실은 저희가 그래서 가이드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라벨링도 이제 가이드를 만들고 뭐 이러이러한 경우는 뭐 이런 감정으로 태깅하고 정 못하는 경우는 중립으로 저희가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한 가이드를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여러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서 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그 가이드를 일관적으로 지키면서 이제 레이블링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 네네. 그래서 그렇게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하면 그렇기 때문에 일관된 기준으로 이게 레이블링이 됐는지 검수하는 또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기준이 제각각 다르면 오류가 날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인공지능이 학습하면 예. 그 저희가 원하는 성능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약간 분리수거 같은 건가요? 캔은 캔. 그렇죠. 그럴 예. 수도 있죠. 정확하게 예, 기준을 그렇죠. 나눠서. 기준을 나눠야 됩니다. 그렇다면 네. 직접 출근을 해서 하나요? 아니면 각자의 집에서 그렇게 두 가지 형태 다 가능합니다. 음. 그 집에서 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아까 인잡러 얘기하셨지만 엔잡러처럼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면 일단 저희도 슬쩍 가볼까요? 한번 일단 발을 담궈보죠. 예. 좋습니다. 저희 사회 교육도 있고 참여하시는 또 플랫폼도 있고 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관심이 생기네요, 진짜. 네네. 네. 뭐, 근데 이제 사진, 뭐 영상 등은 정말 데이터 라벨링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외에 데이터들도 라벨링이 필요한가요? 어떤 게 있을까요? 필요하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성 같은 경우도 음성. 네, 음성도 듣고서
최근에는 그걸 다 전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제 텍스트로 바꾸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인공지능이 그 학습을 잘 하려면 네. 텍스트 정보가 들어오면 학습을 되게 잘하거든요. 그 사투리 중에 가가 가고 가가 가가 그렇죠. 네, 그래서 텍스트랑 음성을 같이 학습하면 성능이 굉장히 올라가죠. 억양이라든지 억양이나 이런 것까지 거 다 같이 들어가야죠. 근데 또 궁금한 게 옛날에 이런 거 있었어요. 드레스인데 흰색이야. 내가 보기에는 누가 봐도 흰색이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파란색이라는 거예요. 맞아, 난 파란색이라고 아직도 믿어요. 난 흰색으로 보였거든요. 눈 이상하네. 눈 이상하네. 이상해요. 네네네. 이런 거의 자료는 어떻게 분류를 하시나요? 그것도 저희가 그래서 이제 대규모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하고 학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이제 여러분들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셔서 네. 그런 판단을 내리시다 보면 네. 인간들이 판단을 내리는 형태와 유사하게 판단을 내릴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라벨링 작업이 잘못되면은 모두가 혼란에 빠지게 그렇죠. 되거든요. 굉장히 예를 들면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사람을 인식 못하면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잖아요. 네. 특히 그런 분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교한 라벨링이 되게 중요하고 정말 딱 정해진 어떤 굉장히 디테일한 가이드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가공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구나. 지금 저희가 이야기 나누면서 중간중간 뭐 잠깐 내용이 나오긴 했지만 네. 이렇게 데이터 라벨링 작업이 끝난 데이터들, 그러니까 분류가 된 데이터들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조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분리수거 같은 쪽도 얘기하셔서 네. 마침 저희 고객사 중에 재활용 쓰레기 분리하는 거를 인공지능으로 하시는 그게 고객사가 가능해요?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특히 이제 플라스틱 페트병을 네. 업사이클링하는 회사인데 네. 큰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이 뭐 그런 박스에 플라스틱 그 병을 넣으시면 네. 페트병을 넣으면 이게 재활용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우와. 그래서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 박스로 옮겨가면서 포인트가 붙고요.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다. 그럼 이제 다른 박스로 왼쪽 박스로 가는 거죠. 근데 포인트가 붙지 않고. 와.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근데 이제 딱 들어가면 페트병이 예를 들면 거기 페트병에 저희가 라벨링이 있잖아요. 네, 붙어 있죠. 붙어 있는 경우는 재활용이 안 된다 그래요. 그다음에 너무 찌그러져 있다든지 네.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데이터를 다 모읍니다. 되게 다 모으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 학습을 시켜주는 거죠. 저는 또 얘기 나누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결국에는 이 데이터 라벨링 작업 또한 AI가 대신하면 어떻게 될까? 네네. 언젠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 라벨링도 워낙 그 사람 손을 많이 타고 네. 또 대규모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라벨링 자체도 자동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1차적인 데이터 라벨링은 자동화를 통해서 그래서 오토 라벨링이라고 하는데 그 오토 라벨링 기술을 이용해서 그것 또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라벨링 하는 걸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있긴 하지만 네. 100% 아직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보통 2차로 수정 보정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라벨링을 자동으로 할 수 없는 객체인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뭐 배들 요즘에 자율항만도 많이 하거든요. 자율항만? 예, 배가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이제 항해를 하는 거죠. 진짜요? 예, 예. 그러니까 배도 이제 어떻게 보면 24시간 선원이 이렇게 운행하는 게 아니라 앞에 이제 이렇게 비전 기반으로 어떤 배가 있는지. 그러니까 배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저희가 인공지능이 디텍션 할 수 있는데, 네. 예를 들어 그런 배의 모양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라벨링 돼 있지 않은 데이터니까 네. 그런 새로운 객체들은 다 수동으로 다 해줘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으로 다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객체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수동 작업도 계속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럼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최근에 이제 좀 얘기 나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 인공지능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지 네. 우리의 철학과 가치와 이제 제도가 필요한 거죠. 네.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할 때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막연한 공포심을 가지고 계세요. 특히 이제 챗GPT 막 이제 활성화되면서 진짜 인공지능이 모든 걸 대체할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 실제로 챗GPT도 활용하시면 저희가 환각 현상이라고 그래서 네.
되게 잘 되는 것 같은데 막상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시면 틀린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환각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게 진짜 제대로 막 정확하게 되려면 많은 시간이 또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잘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럼 저희가 어떻게 써야 될지 좀 공론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이 데이터 라벨링 그리고 데이터 라벨러가 무슨 일을 하는 건가, 네. 또 어떠한 의미인가 오늘 알아봤습니다. 자, 저희 공식 질문입니다. 데이터 라벨링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먼저 저부터 자,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데이터 라벨링은 엄마 손이다. 엄마 손이다. 네. 사람- 파이야 파이. 사람 손 중에 네. 가장 진짜 제일 좋은 손은 엄마 손. 반찬도 엄마 손, 그렇죠. 과자도 엄마 엄마 손, 손. 등 긁어달라 할 때 엄마 손. 그런데 사람 손이 어디든 필요하잖아요. 네. 전 최고 중에 최고는 엄마 손이기 때문에 엄마 손. 역시 AI에게도 엄마 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좀 뭐 억지로 짜낸 감이 없잖아 있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봅시다. 자, 데이터 라벨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데이터 라벨링은 한 끗 차이다. 한 끗 차이다? 데이터 라벨링을 잘하면 진보한 데이터가 됩니다. 네. 그러나 데이터 라벨링을 잘못하면 잘못하면 진부한 데이터가 됩니다. 아. 쓸모가 없는 진부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네. 우리 대표님께서 한번 또 정리해 주시죠. 데이터 라벨링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선생님이다. 선생님이다. 선생님. 넌 선생이고, 학생이고,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한테 실제 어떤 게 정답인지 계속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네, 선생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초리 들어야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잘 가르쳐야 그렇죠. 인공지능도 성장합니다. 정확하게, 엄격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네. 확실한 맞습니다. 기준을 네, 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기회가 되면 또 저희의 무지를 또 앞으로도 네, 채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인간들의 일자리가 주는 것 분명히 걱정입니다. 실제로 줄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기술의 발달이 새로운 직업을 창출해내기도 한다라는 거, 그리고 또 그 속에는 사회적 약자나 소외 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N장러를 꿈꾸는 직장인 그리고 은퇴를 앞둔 시니어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자, 호모 디직쿠스는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